이번 영상은 지난 9월에 실시한 포토샵 GTQ 1급 A형 4번 문제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면은 문제 4번이 보입니다. 문제 4번은 실무 응용 문제로 웹페이지 제작 문제입니다. 문제 4번에서는 패스로 아래쪽 형성과 같은 이런 모양을 그린 다음에 패턴을 정의해서 특정한 부분에 패턴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이 작업이 4번 작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패턴을 정의하고 이 형상을 그린 다음에 패턴을 적용하는 부분을 먼저 진행한 다음에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패턴을 적용하기 전에 손바닥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패턴을 좀 더 패턴의 전체적인 구성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눈금자가 보이고 가이드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마우스로 눈금자를 그어보면은 굉장히 타이트한 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좌우로 거의 대부분의 여백이 없는 걸로 확인되고 하나의 패턴이 대략적으로 30픽셀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패턴은 우리가 GTQ 시험에서 한 50픽셀 정도로 설정을 한 다음에 패턴의 크기를 좀 조절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 적용되는 패턴의 컬러가 단색이기 때문에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패턴으로 스케일을 조정해서 조정하는 것도 빠르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30픽셀 크기로 이번에는 패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 사이즈 30, 높이 모두 30으로 해상도 72 확인 누르고 아주 작은 사이즈의 이런 작업 공간을 가지고서 패턴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손바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에서 패턴을 가져와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도구에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누르고 위쪽 옵션 창에서 손바닥 모양이 왼쪽과 오른쪽인데 방향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을 클릭하셔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손바닥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 옵션 창에서 스트로크 부분을 저는 꺼주고 필의 컬러를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왼쪽 상단에 이 손바닥의 컬러가 흰색, 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바로 적용을 하려면은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흰색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탕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트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여백에 대한 부분은 대략 1픽셀 정도만 여유 있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픽셀, 1픽셀 정도만 설정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컨트롤 J를 하고 컨트롤 T를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온 다음에 뒤집기를 해주겠습니다. 반대편에 손바닥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크기를 같이 잡아줬습니다. 자, 여기서 간격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선택을 한 다음에 살짝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워줬고요. 다시 나중에 그린 손바닥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줬습니다. 썸네일 부분을 눌러서 문제에 나와 있는 손바닥에 컬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FF9 4개입니다. 네, 이렇게 설정이 됐고 전체적으로 여기 오른쪽이 약간의 여백이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컨트롤 T를 눌러서 서로가 겹쳐지지 않도록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에 들어가셔서 패턴 정의를 누르고 문제에 나와 있는 값으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손바닥 모양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에 대한 정의는 모두 끝났습니다. 일자 부분을 눌러서 살짝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오른쪽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다시 표시를 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패턴이 적용될 영역의 모양을 펜툴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양은 아주 간단해서 펜툴로 그리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사각형 도구로도 충분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릭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 모양 도구를 클릭하고 필 컬러를 주고 테두리는 끄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디 부분을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 모양은 타원으로 해서 사이드 왼쪽과 오른쪽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추가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플러스로 해서 컴바인 상태에서 그려주셔도 되고 그린 다음에 레이어를 합병을 시켜줘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냥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 드래그해서 형태를 그렸습니다. 모양 자체가 좀 뾰족한 모양이기 때문에
컨트롤 T를 누르셔서 약간 회전을 해서 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전체적인 모양은 아래쪽은 뾰족하고 점점 폭이 좀 커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편집을 위해서 부분적인 편집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비틀기 효과를 주게 되면은 조금 더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더 다른 모양을 편집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형태를 좀 추가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날개 부분을 모두 그렸습니다. 반대쪽 부분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누르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오른쪽으로 쭉 가서 그리고 가로로 뒤집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엔터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개 레이어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두 개 컨트롤 E를 눌러서 전체 모두 합병을 하고 또 하나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창에 들어가서 머지를 하게 되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폭 사이즈가 좀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폭만 약간 줄여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직접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 부분만 전체적인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편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위쪽, 왼쪽과 오른쪽 부분의 상부를 빼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똑같이 타원 도구를 이용하겠습니다. 타원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는 서브스트랙트를 이용해서 빼주기를 하겠습니다. Alt와 Shift 키를 누르면 이렇게 정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크기는 패스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해서 컨트롤 T를 누르시고 위치를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는 부분에 전체적인 모양 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를 눌러 주셔서 이렇게 빼기가 됐고 똑같은 크기로 하려면 Alt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복사를 하시면 반대쪽에 있는 부분도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빼기를 해서 형상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빼지긴 했지만 전체를 선택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정리를 위해서 위쪽에 가서 머지를 하게 되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동그란 모양을 그려보겠습니다. Alt와 Shift 키를 누르고 동그란 원을 그리시고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셔서 위치와 크기를 약간 또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별도의 컬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색상은 나중에 다른 색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또 동그란 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컨트롤 J를 누르시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오른쪽 부분에도 다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색상을 일단은 다르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또 뚫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모서리가 라운딩 되어 있는데요. 왼쪽 부분부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모양 도구 중에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도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서브스트랙트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Alt 키를 누르셔서 복사를 이렇게 하고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Shift를 눌러서 90도 방향으로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에 배치를 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위쪽 옵션 창에서 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른쪽 부분입니다. 자, 오른쪽 도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약간 둥근 모양인데 자세히 보면은 둥근 모양이 아닙니다. 이것 또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인데 모서리가 라운딩된 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브스트랙트로 모드를 바꾸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리다 보니까 모서리가 좀 작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값을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5 정도로 설정을 반경값을 주고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여기서 서브스트랙트 모양인지 다시 확인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한 다음에 좀 커지면은 그때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면 둥근 모양이 되는데 지금은 조금 너무 값이 딱딱한 것 같아서 조금은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10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한 7 정도로 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멍이 뚫어졌습니다. 그럼 요거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키를 누르시고 Shift를 눌러서 이렇게 또 복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시 요 두 개를 아래쪽으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Alt키와 Shift키를 누르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줬습니다. 구멍이 뚫린 모양이 만들어졌는데 조금 위치를 편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배치를 해줬습니다. 이 정도의 크기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거는 컬러와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입니다. 컬러와 레이어 스타일을 순서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레이어의 왼쪽 썸네일을 클릭해서 문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컬러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CC66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렌지 컬러를 적용했습니다. 다시 왼쪽 부분에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고 33C 4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여기에 대한 컬러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CC66CC입니다. 컬러에 대한 부분은 모두 적용했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X에 들어가서 그림자 적용하시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서 그림자 또 적용하고 마지막 또 아래쪽에 남아있는 것도 그림자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형태를 완성이 했습니다. 완성된 모양을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이제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시고 약간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각도를 좀 준 다음에 배치를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패턴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레이어 스타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 FX에 들어가서 패턴 오버레이를 누르고 정의한 패턴을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1:1 비율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스케일은 설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바닥 패턴이 그대로 적용이 됐고 레이어 스타일도 각각 다 모두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경 부분을 클릭한 다음에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배경에 컬러가 있습니다. 정경색을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컬러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CC FF66입니다. 엔터를 누르시고 Alt 딜리트를 눌러서 이렇게 배경에 컬러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은 적용을 했기 때문에 12번 이미지를 지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레이어 위에 12번 이미지를 가져오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한 이미지를 보고 출력 형태와 비교를 했을 때 레이아웃과 방향을 보고서 뒤집기가 필요하면은 뒤집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하게 더 이상의 작업은 필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12번 이미지에 대해서는 호남 모두 하드라이트입니다. 표준에 들어가셔서 하드라이트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각선 방향으로 마스크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채널을 추가를 하고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왼쪽은 보이고 오른쪽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구에서 위쪽 옵션 창에서 세 번째에 있는 검정과 흰색. 검정 같은 경우에 가끔씩 색상이 000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0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떨어지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오른쪽을 좀 투명하게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마우스로 드래그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이 오른쪽으로 좀 뒤집기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 가로로 뒤집기 해줍니다. 그리고 사진이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은 맞춰주지 않더라도 이렇게 오른쪽만 전체적인 위치를 저축 오른쪽으로 정렬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누르겠습니다. 이 13번 이미지에 대해서는 드라이 브러쉬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필터에 들어가셔서 필터 갤러리에 드라이 브러쉬를 찾아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드라이 브러쉬, 오른쪽에 있는 옵션은 그대로 적용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3번 이미지에 대해서는 가로 방향으로 흐릿하게,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마스크 채널을 적용하고 그리고 왼쪽이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검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진행됐으면 이제 그 다음 작업도 진행을 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번 다음 14번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 위쪽에 기존에 그려놓은 이미지 때문에 위쪽으로 살짝 올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래쪽에 있는 워터마크부터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I, 컨트롤 J를 눌렀습니다. 14번 이미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옐로우 컬러로 되어 있어서 자동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선택을 하고 안쪽 부분도 이렇게 추가로 선택을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반대이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고 컨트롤 J에서 사진을 추출했습니다. 아래쪽 사진 삭제하고 남아있는 사진, 이 사진은 이름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이라고 줬습니다.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도가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고요. 그리고 살짝 첫 번째 격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살짝 기울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십자 모양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어서 가로로 뒤집기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도 한번 돌려줄 필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위쪽에서 살짝 또 돌아가져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사진에 대해서는 레이어 스타일로 그림자와 경사와 엠보스입니다. 경사와 엠보스 적용하시고 그림자 체크하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13번에 대한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15번 사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마우스로 드래그 합니다. 자, 15번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15번 사진 왼쪽 상단에 이렇게 또 워터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터마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워터마크를 정리를 하고 왼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도 살짝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반대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고 컨트롤 J를 눌렀습니다. 삭제했습니다. 다시 배경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배경을 선택을 하고 이 흰색 부분은 필요 없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I, 컨트롤 J 다시 눌러줬습니다. 삭제했습니다. 이 사진은 15번 사진입니다. 다시 컨트롤 T를 눌러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전체 레이아웃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번 사진에 대해서는 외부 강선과 필름 그레이입니다. 외부 강선 좋습니다. 필름 그레이는 필터에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필터 갤러리에서 필름 그레인을 찾아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값입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5번 사진까지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그 다음 16번은 이 캐릭터입니다. 이 캐릭터를 색상 보정 작업을 진행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6번 사진 가져오겠습니다. 16번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왔습니다. 16번에도 워터마크가 있어서 이 워터마크 작업을 먼저 조금 불편하지만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작업을 진행한 다음에 작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좀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터마크 부분 정리했고요. 다시 여기도 또 있어서요. 이렇게 워터마크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워터마크를 뺀 나머지 부분입니다.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시고 컨트롤 J 했습니다. 아래쪽 부분은 삭제입니다. 16번 사진의 안쪽 부분에 캐릭터 부분만 이렇게 빠른 선택 도구로 클릭을 해서 선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선택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게 원하는 모양의 전체적인 영역을 선택하기가 편합니다. 자, 아래쪽은 아무래도 워터마크가 있어서 깔끔하게 지금 바로 선택이 한 번만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가미 도구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면 조금 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데 시험이 칠 때에는 이런 워터마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쭉 선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구멍 뚫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브러쉬 크기를 작게 하고요. Alt키를 눌러서 이렇게 빼줬습니다. 내가 원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컨트롤 J키를 눌러서 추출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삭제. 이 사진이 16번 사진입니다. 자, 이제 레이아웃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사진은 별도로 뒤집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 작업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가장 아래쪽에 배치가 되게 배치를 해주시고 그리고 왼쪽에 가능하면은 이렇게 배치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 캐릭터가 아주 작게 지금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16번 사진에 대해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사진에 대해서는 색상 보정 그리고 경사와 엠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사와 엠보스 외에 보라색, 그러니까 옷 일부분 선택해서 보라색으로 선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썸네일을 눌러서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Alt키를 누르셔서 파란색 옷이 아닌 부분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뺐습니다. 그리고 신발도 있습니다. 신발 부분은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라서 그냥 Alt키를 이용해서 빼시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게 이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뺐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붉은색의 옷이 또 보여지고 있어서 이 부분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뺐습니다. 노란색 버튼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브러쉬 크기를 최대한 줄이셔서 Alt키를 누르고 빼고 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란색 옷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색상을 이제 보라색으로 보정하겠습니다. 조정 레이어에 들어가셔서 색조, 채도, 색상화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빨주, 노초, 파남보, 보라색에 클릭하시고 채도를 조정하시고 명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상 보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16번 사진에는 여기에서 경사와 엠보스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 눌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16번 사진까지 모두 배치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출력 형태를 참조를 하라고 했는데 샘플 이미지 중에 하나가 빠진 거가 있습니다. 17번 사진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했습니다. 이 사진은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 사진입니다. 특별한 레이어 스타일은 없습니다. 먼저 워터마크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I를 누르고 컨트롤 J를 해서 워터마크가 없는 걸로 선택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빠른 선택 도구로 할지 아니면 자동 선택 도구로 할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둥근 부분은 이렇게 빠른 선택 도구로 선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부분은 또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라쏘 도구로 선택을 진행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변에 있는 색으로부터 이 이미지만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눌러주시고 아래쪽 사진은 삭제. 이거는 17번 사진입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서 레이아웃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조금 더 작게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특정한 레이어 스타일 없이 이미지 배경만 삭제를 하고 이미지만 추출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에 대한 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양 도구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은 왼쪽에 보면 왕관 모양이 있는데 이 부분부터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관 모양은 도구에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들어가셔서 왕관 모양을 찾아서 추가를 합니다. 중간 정도 내려오니까 여기 첫 번째 왕관 모양이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스케일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왕관에 대한 컬러 그리고 그림자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한 컬러 값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FFC 4개입니다. 그리고 그림자 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셔서 약간 각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왼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된 상태에서 위치를 배치해 주시고 그리고 약간 디테일한 편집은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을 해주시면 훨씬 더 배치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겠습니다. 엔터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관 배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왼쪽으로 내려왔더니 여기에 이렇게 배너 모양 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배너 모양의 이 버튼은 글자 크기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문자와 함께 같이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쪽 상부에 있는 문자부터 먼저 입력을 한 다음에 모양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집 대상이라는 부분은 문자 효과의 4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 도구를 누르시고 왼쪽에 배치될 위치에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텍스트는
보니까 000으로 해서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000으로 설정을 하고 텍스트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대상. 컨트롤 엔터를 눌렀습니다. 모집 대상에 대한 거는 도둠의 16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위쪽 상부에 갖다 놓고 도둠 엔터를 누르고 그리고 글자의 크기는 16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이라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둠의 16 그리고 텍스트의 컬러는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글자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FX에 들어가셔서 선 누르시고요. 글자의 테두리는 2입니다. 2 픽셀 그리고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부분을 누르시고 문제에 나와 있는 컬러 99 그리고 한글을 쓰고 있어서 영문으로 바꿔주고요. F4개 하나 둘 셋 넷 엔터를 눌러서 글자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했습니다. 글자에 대한 부분은 테두리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눌렀습니다. 그러면 글자가 어느 정도의 크기 그리고 위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바로 배경의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모양에 들어가셔서 위쪽에 배너 모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고 이때는 Shift 키를 누르지 말고 그냥 그려주시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게 형상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도 사이즈가 혹시 좀 작거나 클 때는 컨트롤 T 키를 누르셔서 사이즈에 대한 편집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컬러와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스타일들이 모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에 대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두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FX에 들어가셔서 선 누르시고 이 버튼에 대한 이 모양에 대해서 컬러가 2픽셀입니다. 그리고 컬러에 대한 부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색상 누르시고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3394 4개입니다.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 내부는 그라데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오버레이 누르시고 컬러가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99CC로 되어 있습니다. 앞쪽 화살촉 누르시고 문제에서 제시한 컬러 99 C 4개입니다. 엔터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누르시고 방향을 확인합니다.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테두리 모두 설정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이 모두 한 세트로 완성이 됐습니다. 이 버튼으로 만든 이 부분을 샘플로 해서 아래쪽으로 쭉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누르시고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간격을 일정하게 주면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컨트롤 J, 컨트롤 T, 컨트롤 T를 누른 다음에 복사된 내용을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쪽과 가장 아래쪽은 동일한 레이어 스타일을 갖고 있고 중간 부분만 컬러를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모집 대상이 아니라 모집 정원입니다. 컨트롤 엔터입니다. 그러면 중간 부분은 물론 내용, 모집 일정입니다. 여기서는 색상을 변경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집 일정 텍스트에 대해서 획 부분을 누르시고 문제에서 제시한 컬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CC99FF입니다. 엔터 눌렀습니다. 이 컬러는 테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 눌러줬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받쳐주는 배경 획 부분을 클릭하셔서 여기도 똑같이 동일한 컬러 값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CC99FF입니다. 엔터 눌러줬습니다. 여기서는 버튼의 백그라운드에 대한 컬러의 변경사항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양에 대한 부분 작업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 번개 모양만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번개 모양에 대한 작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를 누르시고 위쪽 모양들에서 번개 모양을 찾아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상부에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컬러도 있고 스타일도 있습니다. 아래쪽에 세임 모양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레이어 스타일 내부 그림자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 그림자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불투명도를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 스타일은 내부 그림자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도는 위쪽 모양의 불투명도 레이어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투명도는 여기서
80%입니다. 그리고 컬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썸네일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0, F 4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번개 모양까지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모양에 대한 부분은 모두 추가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문자에 대한 부분 작업을 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는 위쪽 문자 효과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효과 첫 번째 카피 문구를 보겠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게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서 텍스트가 보일 수 있는 컬러로 일단 색상을 바꿔줬습니다. 중앙 정렬로 하고 먼저 텍스트 문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눌렀습니다. 온라인 모바일 게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 대한 부분이 타임 뉴 로만입니다. 그래서 T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위쪽 옵션 창에 가서 타임이라고 입력하시면은 타임 뉴 로만의 서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적용할 거는 타임 뉴 로만의 폰트 패밀리가 볼드입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를 보면은 큰 글씨도 있고 작은 글씨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은 글씨부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4포인트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니셜은 36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를 적용하기 전에, 크기를 적용하기 전에 먼저 컬러부터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가셔서 문제에서 제시한 컬러 330066입니다. 보라색이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컬러에 테두리도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들어가셔서 선 누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테두리가 3픽셀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CCC로 되어 있어 회색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엔터 눌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이니셜에 대한 글자의 크기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에 대한 글자 크기는 36입니다. 36 엔터 눌렀습니다. 또 대문자 36입니다. 36 그리고 또 G입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36 엔터 눌렀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뒤틀기 효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T가 켜진 상태에서 위쪽 상부의 옵션 창에 가면은 글자가 이렇게 약간 부채꼴 모양입니다. 부채꼴 모양. 그러나 값이 워낙 큰 값이기 때문에 30에서 20 정도로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전체적인 위치 같은 것들도 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전체 레이아웃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이면은 지금 대략적으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약간 내려오면 되고요. 왕관과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도록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 한글로 되어 있는 온라인 서포트 모집입니다. 자, 그럼 한글에 문구를 또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왼쪽을 클릭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한글로 컨트롤 엔터를 눌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글꼴과 전체적인 스타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은 굴림입니다. 굴림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에 대해서는 크기가 동일한 크기로 되어 있네요. 30입니다. 그래서 30 엔터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입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3개 컬러가 적용되어 있고 테두리가 적용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선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의 두께는 여기서 먼저 확인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에 대한 컬러입니다. 컬러는 흰색입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F값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테두리가 끝났으면은 그라데이션으로 안쪽 부분에 컬러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컬러바를 누르시고 문제에서 컬러가 3가지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쪽 사전 설정에서 3개 컬러가 들어간 부분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 왼쪽에 첫 번째 버튼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컬러 값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3300입니다. 그리고 F인데 조금 전에 한글로 썼기 때문에 영문으로 바꿔주시고 FF 엔터 푸른색 계열로 색상을 주고 두 번째 버튼 더블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339966입니다.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마지막의 컬러는 FF6600입니다. 엔터 오렌지 컬러까지 좋습니다. 이 레이어 스타일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출력 형태를 보십니다.
컬러가 잘 적용이 됐는지요? 밑에서 위로가 아니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도를 0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색상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적용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눌러줍니다. 이제 뒤틀기 효과만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가 켜져 있고 레이어도 지금 현재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가셔서 뒤틀기 똑같이 조금 전과 같이 부채꼴 주시고 똑같이 30 정도로 주겠습니다. 확인 눌러줬습니다. 위치 전체적으로 봤더니 약간 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회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에 맞춰서 온라인 서포터즈 모집이라는 카피 문구를 또 여기에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다라는 여기 카피 문구를 왼쪽 상단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상단으로 갑니다. 키 도구를 이용해서 왼쪽 상단에 클릭을 하고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글자가 이렇게 쭉 작성되는 것이니까 왼쪽 정렬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크기를 보겠습니다. 18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 18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궁서로 되어 있습니다. 궁서. 바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줬습니다. 여기에는 18포인트의 글자의 컬러가 있습니다. 위쪽 부분을 클릭하시고 한글을 썼었기 때문에 영문 모드로 다시 바꿔주고 CC 명령 FF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레이어 스타일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FX에 들어가셔서 그림자 체크를 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4번 실무 응용 웹페이지 제작 문제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